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위저드, 주식은 업황이고 부동산은 결국 입지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위저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시장의 마법사. 시장의 마법사가 사실은 있나요? 없습니다. 시장에 정답은 없고 시장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그리고 이것이 트렌드라는 추세인지 이벤트라는 일시적 재료인지를 분간하는 능력이 이 자산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업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황. 업황이 개선되는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주식이 결판납니다. 부동산은 무엇입니까? 입지죠. 모든 부동산이 다 같이 올라가는 시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동산이 다 함께 내려가는 기간도 아주 짧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의 공통점은 모든 주식이 유동성에 따라서 올라가는 시기와 모든 주식이 내려가는 시기는 부동산과 주식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은 항상 손해보는 게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을 찾아내기, 업황 개선을 찾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식에서. 그래서 승률이 주식이 굉장히 낮아요. 부동산의 승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지라는 것은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겁니다. 정답지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마켓 위저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읽었습니다. 2번 읽었는지 3번 읽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초판 발행은 원래 타이밍의 승부사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이 시장의 승부사들. 지금 나오는 것이 이제 시장의 마법사들이에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원서로도 읽었고 지금 이제 번역본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정답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길러야 되는 것은 저는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세라는 트렌드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재료인지, 그리고 주식은 어떻습니까? 항상 업황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간략하게 읽어주거나 내용을 전달하는 유튜버보다는 책을 읽으면은 굉장히 각인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은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 나시는 대로 책을 읽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한국 증시 축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지금 2,900포인트 턱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네, 결국 종가는 2,908포인트로 끝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다 떨어졌습니다. 급락을 했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동반 신저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주가가 왜 이리 떨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세 부류로 지금 생각합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 관점이 무엇입니까? 네, 미국 증시예요. 미국 증시와, 지금 미 증시라 칠게요. 미 증시와 여기 연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폴트죠. 디폴트 위기라는 채무상환 불이행, 그리고 또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산시장에서 흔히들 잘 아실 겁니다. 네, 금리가 올라가면 현금 흐름이라는 캐시플로우에 대한 가치 하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용 조달이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기업의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 하락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에요. 이것은 부동산하고 연관이 없어요. 금리 인상과 금리 하락은 부동산하고 사실 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보다는 주식에는 영향력이 좀 크죠. 금리 인상, 금리 하락 이런 부분,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캐시플로우에 대한 가치 하락이 결국에 개별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런 가치들을 함께 상쇄시키기 때문에, 가치 하락을 동반시키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네, 이것이 디플레입니다. 디플레. 디플레가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자, 글을 좀 잘못 썼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자,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네, 마찬가지로 물가는 올라갑니다.
물가이 올라가는데 경기는 계속 바닥을 치는 겁니다. 경기를 계속 이렇게 바닥을 치는 겁니다. 사실 경기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런 국면이 파동을 계속 끌어야 되는데 계속 옆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동성 함정이라고 그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지만 물가만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집값만 계속 올라. 공공재들 무슨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뭐 산업재들 마찬가지고 뭐 공산품도 다 올라가는데 주가만 떨어지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아요. 막 세 가지, 네 가지, 막 다섯 가지 이렇게 쭉 쓰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뭐 쉽게 언론의 보도에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한국 증시의 축이 무너지고 또 간략하게 언급드리면은 한국 증시 자체는 무엇입니까? 대내외 변수에 굉장히 약합니다. 한국 증시가. 네, 대외 변수에 굉장히 약하죠. 이 대외 변수가 약한 이유가 뭐죠? 네, 이 뭐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다 아시잖아요. 왜 대내 변수에 약한가? 이것은 한국이 규모가 작아요. 소국입니다. 소국. 미국과 같은 큰 기업, 큰 국가가 아니에요.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소국인 나라에서는 투자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이냐? 부동산입니다. 아파트, 집, 부동산. 주식에서 초과 수익을 거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이게 무엇이냐? 소국이기 때문이다. 대변수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부동산으로 대부분 돈을 벌지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뭐 있긴 하죠. 많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다? 한국은 시장 규모가 작은 소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 보시면은 3%라든가 무슨 뭐 존니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사람들 나옵니다. 무슨 연불리 이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냐? 자산 가치 그냥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가게 그냥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뭐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죠. 사람들이 무슨 뭐 부동산이 뭐 어떻게 인구가 어떻게 되고 결국에 정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런 이유들이 자꾸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식 투자와 부동산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저는 뭐 딱 두 가지로 둘게요. 한국적인 상황에서 주식은 수익은 최소화가 됩니다. 예, 수익을 크게 늘리기가 힘들어요. 끌고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손실은 어떻습니까? 최대화되는 거예요. 손실은 어떻습니까? 손절 안 해. 그냥 계속 끌고 갑니다. 손실을 키우는 거죠. 수익은 왜 최소가 됩니까? 네, 겁나는 거예요. 워낙 등락이 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하루아침에 무슨 호재, 악재에 따라서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질 못합니다.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사면요. 심리상 손절 없어요. 손절이 없습니다. 왜? 손해보고 안 팔려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냥 버립니다. 그냥. 내가 아파트 샀어. 내가 아파트를 사는데 이 아파트가 꼭지입니다. 강남에 없던 아파트 사고 무슨 부산에 어떤 아파트 샀는데 꼭지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절치고 나갑니까? 그 집을 사기 전에는 취득세도 들어가고 무슨 부동산 뭐 중개수수료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막 비용도 들어갈 겁니다. 네, 법무사비도 들어가고 손절 못 합니다. 기다려요. 손절이 없는 겁니다. 수익이 조금 낮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2억 올라갔다고 팝니까 이거? 못 팔죠. 그냥 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소국이라는 이 이유 때문에 대국이 아니죠. 저는 대국이라면 당연히 주식 투자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한국은 소국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초과 수익을 얻는 것은 대외 변수가 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항상 어떻습니까? 전 재산 중 일부만 투자합니다. 예, 여기서 무슨 뭐 대출 끌어 들어가지고 전 재산 투자한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진콜 납니다. 증거금 부족 나와요. 네, 그래서 뭐 주식 보시면은 뭐 담보대출, 주식 담보대출 하잖아요. 다 골로 갑니다, 결국에. 그래서 부동산은 전재산 몰빵이 하죠. 기본적으로 다 전재산 몰빵이야. 예, 거기다 또 대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칩시다. 10억짜리 아파트 사면은 보통 내가 가진 돈의 한 6억 정도를 내가 가진 돈이에요. 거기서 4억 정도를 대출을 받죠. 이게 대출이죠, 대출. 그런데 나는 총 제 자산 중에 6억 정도를 총 몰빵을 하는 겁니다. 인생 몰빵 들어가는 거예요. 10억짜리 아파트에. 거기다가 대출 4억까지 들어갑니다. 레버러지가 이미 장난 아니에요. 보통 보면 5억 플러스 뭐 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나 대출 많이 대주면은 뭐 한 4억 플러스 내 돈 4억에서 플러스 6억이 대출금이 들어가는 게 된 거죠. 올라가는 폭이 다른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폭이. 이게 2배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들어간 돈이 5억인데 수익금이 15억 되는 겁니다.
이거 10억요. 내 자산이 5억인 사람이 주식으로 10억 벌 수 있다. 지나간 차트 보면은 다 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안 됩니다. 못 견뎌요. 그래서 이게 수익의 사이즈가 다르다는 겁니다.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수익 사이즈가 다르다. 주식 같은 경우는 수익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흔들린다는 겁니다. 버티지 못하고. 그러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5억을 가지고 뭐 들어가든 10억짜리 들어가든 6억을 들고 10억짜리 들어가든 4억을 들고 10억짜리 들어가든 이것이 2배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대출이라는 레버리지 지렛대를 쓴 만큼의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자산 가치 상승이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이 나면은 바로 현금 찾아가지고 뭐 백화점 뭐 명품 사러 안 갑니다. 또 재투자를 계속합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하나의 목표라는 이 자산 가치 상승, 나의 자산 가치의 상승 확보를 얼마큼 늘리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식과 부동산에서 주식 투자는 부동산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굉장히 열악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신저가를 쳤어요. 올해 들어 신저가를 쳤죠.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도 다 말씀드렸죠. 네, 지난 시간에도 다 말씀드린 거는 어디서부터 지금 일단은 사야 되는 것이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맞느냐. 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네, 이 부분인데 왜 이러지? 네. 여기 선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깨야 됩니다. 이 부분 2600포인트. 네, 그래서 2600포인트를 반드시 깨고 난 이후에 지금 2100에서 2600포인트 사이에서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중간에 무조건 바로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냐? 그게 아닙니다. 중간에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오늘 장대봉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도 하고 등락이 계속 거듭하다가 한꺼번에 지금 뭐 2600포인트를 깨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등락 과정을 거친 이후에 2600포인트를 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2600포인트과 2100 사이에서 저점을 만들고 턴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계속 해드렸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1월 11일 대단해는 꼭지라고 했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남아있습니다. 8일, 금요일 종가 끝난 8일하고 9일하고 10일 동안, 이게 이제 11일이에요. 이 윗꼬리단 꼭지가 11일인데, 네, 이 전날 3일 동안 연달아 특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계좌 다 팔아라. 11일 날 월요일 다 팔고 나가라. 라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 보시면은 이렇게 가죠. 네.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죠. 전형적인 추세하적인 하락 추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제가 업황이란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업황을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주식은 업황이고 부동산은 입지라고 했죠. 이 주가 흐름과 지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주가 흐름은 역배열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점과 고점이 같이 낮아지고. 근데 업황을 보시면은 이전에 지금 올라갔던, 우리가 지금 종합주가 지수를 잠깐 보게 되면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이 저점을 치고 고가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 속에서 주도주가 무엇이냐? 바이오하고, 하나 더 있죠. 전기차 소재주. 이게 중심이었어요. 이거는 다 지금 이 저점을 치고 나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주식들을 보면은 업황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업황을 보시면은 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움직임이 다르죠. 삼성전자 우리 움직임하고 전혀 다르죠. 업황입니다. 업황. 그런데 그 많은 1000개, 2000개, 3000개 종목 중에 이 업황이 개선되는 종목을 찾기가 어려워요. 일반인들은. 왜? 그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의 내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모래사장에 다이아몬드 하나 던져놓고 다이아몬드 하나 찾기 게임이에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버티지를 못합니다. 이까지 다 발라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까지 저점을 치는데 이게 12,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의 고가가 20만원입니다. 12,000원에서 20만원까지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만약 부동산이라면 끌고 갑니다. 부동산은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팔기 쉽기 때문에 주식은 중간에 악재 이런 부분들이 계속 터지고 심리적으로 위협받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 못 끌고 갑니다.
그래서 부해증대가 주식에서는 크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항상 어떻느냐, 내가 가장 유리할 때만 투자를 하면 됩니다. 유리할 때. 저점이 어디냐는 부분을 찾아 넣었을 때, 예,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 쉽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나 디버전스가 나타나는 초창기 때 투자를 해서 어깨에서 정도에서 책꼭지에서 판단을 생각을 하지 말고 어깨 정도에서 정리를 해서 한 4배 정도, 내 투자하는 자산의 4배 정도로 가지고 그 다음 타이밍을 보는 법. 마켓 위저드죠. 타이밍의 승부사를 여러분들이 시장 내에서 가지는 마인드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또 다르죠. 지금 집값, 밥값, 기름값, 전기료, 통신값 죄다 다 오르죠. 왜 오릅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나타났던 경우가 예를 들면은 1970년대입니다. 왜 물가가 올랐습니까? 1970년대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죠.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물가 다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들 뭐 여성들이 쓰는 스타킹 아니면은 옷 같은 거 비닐 소재 뭐 보시면은 뭐 나일론 소재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다 올라가는 거야. 생필품 값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집값도 여기서 막 무작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70년대는 집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는데 한 가지만 안 올라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가만 내려가는 거야. 주가. 주식만 내려가고 나머지는 다 올라가는 거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경기 침체 속에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에 물가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집값 올라가고 생필품값 올라가고 여러 지금 음식값 올라가고 음식은 무슨 뭐 지금 날로 만듭니까? 날로 먹습니까? 불을 때워야 되잖아요. 전기를 써야 되고 기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1, 2차 쇼크 때 우리가 70년대 경험했던 것이 지금 똑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주가는 공두박질 치는데 물가와 집값은 폭등하는 상황. 그 상황들이 지금 인플레 비명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경기가 개선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원론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펀더멘탈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힘듭니다. 네. 그 와중에 또 금리 올린다 내린다 금리 올린다 계속 이 공방을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금리 가지고 쓸데없는 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데 금리 오른다 내린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여러분들이 잘 내부를 우리가 펀더멘탈적인 어떤 상황들을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수도권 상위 20% 아파트 값은 15억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 아파트들이 줄줄이 또 오늘 또 신고가를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코르 리버파크 84제곱미터 9평이라고 하는 아코르 리버파크 84가 지금 45억에 지금 뭐 거래가 됐다는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인가 어젠가 지금 거래가 됐대요. 아코르 리버파크. 계속 신고가 치는 거야. 물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그것이 무엇이냐? 스태그플레이션 하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왜 이렇게 되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마용성도 이제는 84제곱이 20억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대흥동 신축 22억 4천. 옥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강다리 하나 건너게 되면은 성수대교 하나 건너면 옥수죠. 그래서 이 마찬가지도 다 지금 21억 되고, 서초구, 서초선 즉 국평이 40억대 나와 있고, 아크로 리버파크 지금 45억에 지금 체결됐다는 오늘 소문이 돌고 있고, 막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이유를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역대 최대 13만 명 몰렸다고 합니다. 강일의 어반브릿지가 역대 최고예요, 지금. 역대 최고. 경쟁률 역대 최고 오늘 뉴스 났죠? 10월 6일. 최고 가점이 81점이 돼야지 이게 당첨이 된다.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뉴스죠. 주가는 떨어지더라도 부동산으로는 돈이 계속 간다는 겁니다. 금리 올리고 내리고 이 문제는 주가와 연관되는 문제고 부동산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아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이다. 경기는 침체하는, 주가가 떨어지는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인데 물가만 인플레만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것의 끝은 있겠죠. 그런데 이 끝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기가 계속 지금 밑바닥이 치고 있습니다. 경기가 원래 내려갔다가 올라가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 올린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도돌이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 상승이 어느 정도 올라간 이유가 되게 되면은 저는 이것을 2024년 초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금리가 인상되는 부분들이 부동산에도 어느 정도 연관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